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을 하는 방식은 세션을 이용하는 방식과 JWT다라고 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세션과 JWT다라고 하는 걸 알아보기 전에 HTTP 프로토콜이다라고 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인증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HTTP 프로토콜이다 라고 하는 건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다 라고 표현을 해서 무상태 프로토콜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무상태다 라고 하는 건 서버에서 어떠한 정보도 저장하지 않는 이러한 상태를 무상태다 라고 표현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적으로 이 HTTP다 라고 하는 걸 알아봐야 되는 이유는 세션과 JWT다 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한지, 왜 세션 또는 JWT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보고서 들어보자. 그래서 HTTP다라고 하는 내용을 조금 담아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왼쪽에 보면 브라우저다라고 하는, 자, 이쪽은 클라이언트 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서버 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서버에게 요청을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로그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을 하겠죠. 그럼 서버에서는 사용자가 보내온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서버에서 저장해 놓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비교를 하고, 이 사용자가 인증 성공 사용자인지 또는 인증 실패 사용자인지를 확인을 해주겠죠. 자,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보낸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서버가 간직하고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비교를 하고 인증이 성공이 됐다라고 하면 사용자한테 인증 성공에 대한 페이지를 이렇게 전송을 해주겠죠. 그래서 당신은 로그인 성공한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용자는 나는 이제 로그인 성공한 사용자니까 나만 볼 수 있는 페이지를 요청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또는 뭐 수정을 하고 싶어요. 이러한 페이지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나는 로그인 성공했으니까 이제 개인정보 페이지를 요청을 할 거야. 그래서 개인정보 페이지를 요청을 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HTTP 프로토콜이다 라고 하는 건 무상태 프로토콜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인증 성공을 했을 때 그 사용자의 어떠한 정보도 저장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용자가 개인정보 요청을 이렇게 보내게 되면 서버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게 돼요. 나는 당신이 언제 로그인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로그인을 먼저 진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나는 로그인을 했는데 서버에서는 그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용자가 로그인을 한 사용자인지 로그인을 하지 않은 사용자인지 분간을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JWT다라고 하는 인증 방식이나 또는 세션을 이용한 인증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세션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션이다라고 하는 건 서버단에서 특정 데이터를 저장하고 간직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저장되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30분까지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션 아이디다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이 세션 아이디다라고 하는 값은 거의 유일한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세션 아이디를 이용을 해서 인증을 해주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전과 마찬가지로 브라우저에서 서버 단으로 요청을 하겠죠. 자,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전송을 하고 서버 단에서는 그 전송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비교를 하고 인증 성공 확인을 해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인증 성공이 됐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세션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서버단에서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 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사용하는 게 세션 아이디다라고 하는 걸 저장을 해 놓고 나중에 비교를 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인증 성공이 됐다라고 하면 세션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해 놓고 있는 거예요. HTTP하고는 조금 다르죠. HTTP는 무상태이기 때문에 서버단에서 어떠한 값도 저장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유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스테이트 풀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지금과 같이 서버단에서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고
응답 성공이다 라고 해서 사용자한테 당신은 로그인 성공한 사용자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죠. 자,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용자가 다시 한번 나는 이제 로그인 성공을 했으니까 개인정보 페이지를 요청을 해볼 거야. 개인정보 페이지를 요청을 하겠죠. 근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개인정보 요청을 할 때 사용자가 갖고 있는 세션 아이디를 서버로 같이 전달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서버에서는 사용자가 보내온 세션 아이디와 그리고 로그인 성공을 했을 때 저장해둔 세션 아이디다라고 하는 이 값을 비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사용자가 전달한 세션 아이디와 서버가 저장하고 있는 세션 아이디가 일치한다라고 하면 서버에서 인증 성공한 사용자로 간주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 세션 아이디와 서버 세션 아이디를 비교를 하고 일치한다라고 하면 이 사용자는 로그인 성공했던 사용자구나 라고 판단을 한다. 로그인 성공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는 개인정보를 응답해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사용자는 개인정보 페이지를 받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세션이다라고 하는 값은 서버 단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JWT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JWT다라고 하는 건 제이슨 웹 토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제이슨 형식으로 만든 하나의 통용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JWT다라고 하는 건 세션과 약간 다른 점은 클라이언트 단에서 그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JWT다라고 하는 건 구조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세 가지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헤더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으로 이렇게 연결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페이로드, 그 다음에 점 찍고 마지막에는 시그니처다라고 하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을 때 헤더라는 부분은 알고리즘의 종류와 토큰에 대한 타입을 저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페이로드다라고 하는 내용 부분에는 사용자가 저장하고 싶은 특정 정보들을 저장을 해 놓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에 대한 제목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또는 만료 시간, 이러한 기타 등등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시그니처다라고 해서 서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서명은 나중에 검증하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서명이 만들어지는 방식은 위에서 설정한 헤더다라고 하는 부분의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걸 갖고서 헤더라는 부분과 그리고 페이로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서버 단에서 비밀키다라고 하는 특정 값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값을 합쳐서 알고리즘으로 해시 값을 만들어서 시그니처 값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어서 JWT 인증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텍스트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에서 인증 요청을 보낸다라고 하면 서버에서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인증 성공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토큰이라는 값을 사용자한테 전송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럴 경우 토큰이다라고 하는 값은 헤더, 그리고 내용, 서명이라는 요 세 가지 부분을 합쳐서 하나의 토큰이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 토큰 값을 사용자한테 보내주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서명이라는 부분을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서명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검증을 하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검증을 할 때는 헤더라는 부분과 내용이라는 부분, 그리고 서버가 가지고 있는 비밀키라는 요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합쳐서 하나의 해시 값을 만드는 게 서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헤더에 A라는 값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내용에는 B라는 값, 그리고 비밀키로는 SEC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세 개에 대한 값을 알고리즘으로 동작을 시켰을 때 그 결과값이 ABC 1, 2, 3 이라는 결과값을 얻었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사용자는 이 토큰이다 라고 하는
헤더 A, 내용 B, 서명 ABC123이다 라고 하는 토큰 값을 사용자는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가 개인정보 페이지를 요청을 한다. 그러면 HTTP다 라고 하는 헤더라는 부분에다가 사용자가 전달받았던 그 토큰이라는 값을 같이 서버에다가 전송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서버는 이 사용자가 보내온 토큰 값이 변조가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검증을 하고, 변조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인증 성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위에서 만들 때 서명이라는 부분이 만들어지는 공간, 얘가 검증을 해준다라고 했었잖아요. 얘가 만들어지는 방식은 헤더, 그리고 내용, 비밀키를 통해서 알고리즘화 시킨 결과값이 서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사용자가 전달한 헤더, 내용, 서명 세 가지 부분을 서버로 같이 전달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버에서는 사용자가 보내온 헤더와 내용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시 꺼내와요. 그래서 헤더와 내용이라는 부분을 꺼내오고요. 서버가 알고 있는 비밀키로 다시 한번 알고리즘으로 동작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결과 서명이다 라고 하는 해시 값을 얻어오겠죠. 이때 이 해시 값과 사용자가 보내온 해시 값 두 개를 비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두 개가 일치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용자는 토큰을 갖고 있던 사용자고 이전에 인증 성공한 사용자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한 서명과 서버에서 생성한 서명을 비교 후 인증 처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브라우저다라고 한 쪽에서 서버에게 인증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서버에서는 인증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토큰을 하나 만들어서 그 토큰을 사용자한테 응답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사용자는 자기 자신한테 토큰을 저장을 해놓고 있는 상태고, 이때 개인정보 페이지를 요청을 한다라고 하면 토큰이라는 값을 같이 서버에게 전달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서버에서는 그 전달받은 토큰 값과 서버에서 생성한 서명 부분 두 개를 검증을 한다. 그렇게 했을 때 변조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로그인한 사용자구나 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변조 여부가 없다, 로그인 성공을 했다, 그러면 동일하게 개인정보 페이지를 응답해주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션과 JWT다라고 하는 차이점을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위치를 표현을 해놨는데 세션이다 라고 하는 값은 서버에 저장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JWT다 라고 하는 건 클라이언트 단에서 저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트풀이다 라고 하는 유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고, 클라이언트 단에서 저장을 하고 서버 단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상태다 라고 해서 스테이트레스다 라고 표현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서버에서 저장을 하냐 또는 클라이언트에서 저장을 하냐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한데, 서버에서 특정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서버에 대한 부하가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JWT다라고 하는 쪽은 클라이언트 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션 기반보다는 서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서버에 접속하는 사용자에 대한 수가 1000명일 수도 있고 또는 10,000명일 수도 있고 10만 명이 서버에 접속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서버에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용자 수가 점점점 증가하게 되면 저장해야 될 데이터가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표현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상태다라고 하는 부분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서버에서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라고 하면 스테이트풀이다라고 하는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서버에서 어떠한 정보도 저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스테이트레스다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확장성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확장성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세션은 확장성이 낮고
JWT라고 하는 쪽은 확장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하나의 서버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1번 서버를 하나 만들었고 사용자가 로그인을 시도한다라고 했을 때 저 인증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세션 기반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인증 정보를 서버 단에서 관리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인증 정보를 A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A는 1번 서버에서 간직하고 있겠죠. 그리고 나서 사용자가 다시 한번 특정 페이지를 요청을 하게 되면 이 A라는 값과 사용자가 갖고 있는 값을 비교를 하고 일치하면 인증 성공해준다. 이렇게 동작을 하겠죠. 자, 예를 들어 지금처럼 한 명이 계속 서버를 운영을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용자가 점점점 증가를 해서 이 서버 쪽에 부하가 생겼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용자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면 한 대의 서버에서 모든 내용을 처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스케일을 하는 거죠. 1번 서버와 동일한 서버를 하나 더 구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서버다 라고 하는 걸 똑같이 만들었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세션이다 라고 하는 값은 서버에서 간직하고 있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A다 라고 하는 내용은 2번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A로 로그인을 했던 사용자가 2번 서버로 동일하게 접근을 하게 되면 2번 서버에는 A다라고 하는 세션이 없기 때문에 이 사용자는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간에다가 또 다른 설정이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확장성이 낮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JWT다라고 하는 기반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일하게 1번 서버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1번 서버에는 시크릿 키다라고 해서 SEC라는 키를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똑같이 사용자가 접근을 하겠죠. 저 인증해 주세요. 그러면 서버에서 인증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토큰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자한테 발급해 준다. 그러면 그 토큰이다 라고 하는 값은 사용자가 간직하고 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사용자 단에서 토큰을 갖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들이 점점점 증가를 해서 서버 증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2번 서버를 또 하나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1번 서버와 동일한 서버이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비밀키다라고 하는 걸 동일하게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로그인했던 사용자가 1번 서버로 접근을 하던 또는 2번 서버로 접근을 하던 동일한 비밀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자는 토큰이라는 값을 갖고 서버로 접근을 하겠죠. 그러면 그 토큰에는 헤더와 내용과 서명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서버한테 전달하겠죠. 당연히 이때는 1번 서버로 가나 2번 서버로 가나 이 토큰을 전부 다 전달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서버에서 검증하는 방식은 사용자가 전달한 헤더와 내용과 비밀키 이거를 합쳐서 서명을 만들어서 비교를 하는 방식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버에서는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그 정보를 갖고 있고 서버에서는 검증만 해주기 때문에 서버가 점점점 증가를 하더라도 어떠한 설정 없이 증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성이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인증 속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세션은 JWT보다 조금 느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신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조금 느릴 수 있다. 그리고 JWT다라고 하는 건 세션보다 조금 빠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조건이 하나가 붙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한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는 확장성과 조금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서버 1이 있고 서버 2가 있다라고 했을 때 세션은 서버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1번 서버에서 인증을 받으면 이 인증된 내용은 1번 서버에만 유지가 되고 2번 서버에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사용자가 2번 서버에 만약에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는 세션이라는 값이 없기 때문에 인증하지 않은 사용자로 간주를 하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다가 세션 DB다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놓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 1번을 통해서 로그인을 했다라고 하면 그 세션이라는 값을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해 놓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사용자가 1번 또는 2번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인증 성공한 사용자인지 성공하지 않은 사용자인지를 구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확장성을 늘리기 위해서 세션DB다라고 하는 걸 활용을 하게 되면 JWT보다는 느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JWT는 클라이언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권한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권한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세션은 느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JWT다 라고 하는 건 세션보다 빠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유는 세션이다 라고 하는 건 하나의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저장하는 값은 그 특정 사용자가 로그인 성공한 사용자인지 성공하지 않은 사용자인지 이러한 하나의 데이터만 저장한다. 이 사용자에 대한 권한이 어떻다라고 하는 정보는 따로 저장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자가 권한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저장된 데이터를 꺼내 와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한 번 더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조금은 느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JWT다라고 하는 쪽은 세션보다 빠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전에 페이로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저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저장하는 부분에다가 사용자에 대한 권한까지 같이 저장을 해 놓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이 사용자가 접근을 할 때 토큰을 들고서 서버에 접근을 하겠죠. 그러면 그 토큰에는 헤더다라고 하는 부분과 내용이다라고 하는 페이로드 부분, 그리고 서명이라는 부분을 같이 보내온다라고 했었죠. 이때 이 내용이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면 사용자가 어떠한 권한을 갖고 있구나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즉 데이터베이스에 따로 접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션보다는 빠르다라고 표현을 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세션과 JWT라고 하는 차이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당연히 이것 말고도 차이점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